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은 한 중견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로 앉아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2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저는 그저 조그만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고전을 면하지 못했던 사장이었거든요. 하루에 30인분은 팔아야 겨우 본전인 식당이었지만 손님 몇 명만 겨우 맞아가며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지키던 시절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스스로의 꿈을 믿고 시작한 장사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더라고요. 나름 연구도 많이 했고 맛에선 자신이 있었는데도 장사는 안 됐어요. 매일 저녁 장사를 마감하며 버려야 하는 식재료를 정리할 때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를 포기할 수가 없더군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가며 오늘은 꼭 손님이 좀 와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간절한 기도 같았고 희망이라는 것이 저를 다시 일으켰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제 기대와는 달리 고작 두세 팀의 손님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보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재료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던 때였고 좌절을 매일 경험하기도 했어요. 저녁 무렵 옆 가게들은 불이 환하게 켜지고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제 가게만 유난히 한산했던 날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수없이 책망하며 씁쓸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곤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음식이 맛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장사를 몰라서 그런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란 말은 끝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본전에도 미치지 못해도 그 다음날이면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끓이며 반찬을 준비할 뿐이었죠. 그때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단골이 되어 다시 찾아주시는 손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참 괜찮아요. 속도 편하고 소스 맛도 깊고요. 그래서 또 생각나서 왔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은 날은 1인분만 팔아도 기운이 나 다시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소스까지 직접 만드는 저의 정성이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많았던 그 시절의 저는 늘 외롭고 고단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작은 희망 하나에 목숨 걸듯 매달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골목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치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때 그런 제 곁을 지켜주는 김성만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형편에 하루 종일 직원을 쓸 순 없어서 바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사람을 써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가끔 붐비는 그 시간을 저 혼자 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 날이 있기에 인건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혼자 버둥거리다 팔을 다쳐 장사를 며칠 못했던 경험 때문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면접을 봤던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성만이라는 그 친구는 흔쾌히, 아니 오히려 좋다고 해서 고용했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말도 잘 통했고 마음도 잘 맞았죠. 잠깐씩이긴 했지만 그 친구가 가게에 나오면 제가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김성만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들어온 이후로 가게 공기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눈치를 살피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챙겨주는 직원이었어요. 손님이 음식을 기다리는 기색을 보이면 미소 지으며 먼저 다가가 한마디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챙겨준 거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손님들 입장에선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계산하면서 제게 슬쩍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직원분이 참 성실하시네요. 항상 친절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김성만은 설거지를 할 때도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가 물에 다 젖더라도 마지막 접시까지 깨끗하게 닦아내고 바쁜 와중에도 주방 바닥을 한번 훑고 나가는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죠. 다른 가게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 그렇게 성실한 직원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김성만의 모습은 제가 지쳐있을 때마다 큰 힘이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국물 맛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간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날 하루 종일 그 장국이 그대로 나갔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겁니다. 김성만의 그런 모습에 저는 이 친구는 단순히 돈 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가게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더 좋았습니다. 비록 가게에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김성만이 함께하는 시간 덕분에 가게 안은 훨씬 생기 있어졌습니다. 손님들도 더 편하게 식사를 즐겼고 저도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만큼 김성만은 일을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점점 호흡을 맞춰가며 마치 전우 같은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김성만이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긴 했지만 늘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를 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성만이 출근했는데 어찌나 비가 많이 오던지 손님은커녕 식당 골목 자체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손님이 오시긴 다 틀렸다 생각하고 문 앞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김성만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하더군요. 왜요? 집에 창문 열어놓고 왔어요? 다른 날과 달라 보이는 김성만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심려를 담은 얼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아침에 우산을 안 가져가서요. 곧 학교 마칠 시간이라서 우산을 가져다 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요. 그럼 가서 아이 우산 가져다 주고 와요. 어차피 오늘 손님 없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저녁 때까지 아이 보살펴주고 오세요. 제 말에 김성만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곧장 가게 밖으로 나가 달려가더군요. 그런 김성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면접 볼 때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단 말을 들어서 그런지 달려가는 뒷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녁 장사 때 원래 시간보다 더 일찍 나온 김성만은 저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건네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 비 좀 덜 맞췄네요. 배시시 웃는 그의 얼굴은 점심때보다 조금은 편해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아이 비 안 맞추고 감기 안 걸리게 해야죠. 요즘 감기 독해서 걸리면 큰일이래요.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김성만은 한숨을 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털어놓을 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김성만은 몇 년 전부터 아픈 아내를 돌보며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내를 돌봤지만 아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대요. 아이 5살 생일상 차려주고 얼마 뒤에 유방암 선고받고 항암만 12번을 받았는데도 아이 엄마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전이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라 아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이 엄마가 입원할 때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이와 아내 병원으로 가고 유치원 마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땐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매일 제일 늦게까지 남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10살밖에 안 된 녀석이 기다리는 걸 제일 잘해요. 아이 엄마가 태어나서 집에 있어도 거의 누워서 지내서 아이를 눈으로만 지켜보기만 해서 애가 잘 조르지도 않고요. 이 저녁에도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무섭다고도 안 하는 아이라니까요. 아직 엄마 이야기만 나와도 우는 아이라 제가 틈틈이 같이 있고 싶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오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한테 오늘 아빠 노릇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김성만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로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쓰면서 형편은 너무 어려워져 늘 생활이 빠듯했기에 아이에게 풍족하게 못해주는 게 마음이 아프다면서요. 김성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코끝이 뜨끈해지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아이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있는 상태였기에 김성만이 얼마나 힘들지 느껴졌거든요. 엄마를 잃은 지 1년이 채 안 된 그 시기에 아들을 곁에서 돌보려고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었죠. 어려운 형편이었어도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우선이었을 테니까요. 사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까지만 이렇게 지내고 내년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볼까요? 일 그만둔 지 5년이나 지나서 솔직히 자신은 없어도 돈은 더 벌어야 하니까요. 한숨을 쉬면서 털어놓은 김성만의 목소리에 저도 한숨이 났습니다. 저도 아내가 맞벌이하며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가게가 계속 안 되면 가게를 접고 재취업에 나서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가정의 무게를 견디는 모습에 동질감도 느껴지다 보니 김성만과 제가 조금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날이었죠. 그래서 남은 음식 재료가 있으면 챙겨보내기도 하고 음식도 싸주며 김성만과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여름방학 시기가 되면서 저희 가게에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주시기 시작했고 조금씩 매출도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메뉴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돈가스가 주력 메뉴라 아이들 손님도 많았고 함께 오신 어른들도 저희 음식이 맛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덕분에 북적이는 가게에서 저는 조금은 한숨 놓을 수 있었죠. 다들 방학과 휴가라 어디 놀러가기 바빴지만 저는 가게에부터 떠나지도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지면서요. 김성만도 같은 처지라 가끔 저녁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가게에서 저녁을 먹이고 보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수줍음이 많았지만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에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성만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가게가 2주에 한 번 쉬는 월요일이라 다행히 김성만이 아들 곁에 있어 빨리 피할 수 있었고 다치진 않았지만 피해가 큰 것 같더군요. 주인집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켜버렸고 반지하에 살던 김성만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허름한 여관으로 몸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급한 대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아이 가방부터 책, 학용품, 옷가지까지 다시 준비하는 상황에 김성만은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김성만의 처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도 겨우 나아지기 시작한 상황이었기에 크게 도와주진 못했죠. 다만 김성만이 일할 시급을 조금 더 올려주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시급이라도 올려주면 아이 옷이라도 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해주던 시급보다 1.5배 정도 올려주었죠. 가게 매출이 조금 오른 덕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이 최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성만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사장님, 제가 그냥 돈을 올려받을 순 없습니다. 올려주신 만큼 제가 더 일을 해야죠. 제가 가게 청소를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그런 김성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거처를 옮긴 것도 힘들 텐데 낯선 여관방에서 혼자 기다릴 김성만의 아들이 걱정스러워서요. 김성만이 저녁 시간에 가게에 나와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2시간 조금 넘은 그 시간만 해도 어린아이에게는 힘든 일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아이를 놓고 밤에 다시 나와 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김성만이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만은 한사코 제가 마감을 하는 그 시간에 다시 가게에 나와 청소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너무 강경하게 말하는 김성만을 뿌리치긴 어렵더군요. 사장님, 너무 이렇게 거절하시면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김성만의 그 말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만은 자신이 먼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가게에 나와 일했죠. 말이 쉽지 하루에 3번 출근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제가 운영하는 가게여도 저도 그런 일은 힘들 것 같은데 김성만은 불평 한 번,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늦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김성만에게 청소 비용까지 지불하겠다며 월급을 더 줬고요. 아무리 제가 시급을 올려줘서 하는 청소라고 해도 비용 지불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아주 조금만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내가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나서 굉장히 아픈 날이었어요. 방학이라 아이들은 저희 어머님 댁에 보낸 터라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할 아이들도 곁에 없어 약 좀 사다 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지간하면 그런 경우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전화를 해 저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마감을 하자마자 청소를 하러 나온 김성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약을 사서 급하게 들어가야 하다 보니 보조키를 주면서 그랬죠. 이 키 성만 씨가 당분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요. 아무래도 며칠 동안 내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게 키를 맡기고 저는 먼저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러 나온 김성만이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구조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김성만을 믿는 사이가 되었던 거죠.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이 다가올 때도 그랬습니다. 김성만은 집을 구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인지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겠냐는 저의 제안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며 점심 장사 때 나와 저녁 장사 때까지 일했고요. 아이 식사는 저희 가게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갔습니다. 다행히 아이 점심은 급식으로 해결되니 늦은 저녁과 아침은 저녁 장사 후에 가게에서 사서 들어가 먹이고 다시 청소하러 나오더군요. 전처럼 가게에 데리고 나와 먹이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여관에서 지내다 보니 아이가 늦은 시간 오가면서 눈에 띄면 안 좋을 것 같아 염려스러웠습니다. 얼른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면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여간방에서 기다리기는 해도 말이죠. 같은 부모로서 그런 김성만의 마음이 이해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성만은 어두운 표정을 때때로 짓긴 했지만 항상 가게 일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김성만이 그렇게 해주었기에 저 역시 김성만을 굳게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가게 주방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청소를 김성만이 하는데 주방 정도는 제가 꼭 하고 퇴근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어서요. 그런데 행주로 물기를 다 닦아놓은 싱크대엔 물방울 자국이 보이고 그릇은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 설거지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리대 위에는 불고기 냄새가 은은히 남아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엔 불고기 메뉴가 없는데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만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침입자가 있나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게 주방은 그 가게의 모든 영업 비밀이 함축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적으로 저의 예민함이 폭발하듯이 치솟는 게 느껴졌죠. 그러다 점심 장사를 위해 출근한 김성만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제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관에선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잠시 가게를 빌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게는 내 재산이고 내 책임이다.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니 내가 믿고 열쇠를 맡겼다고 해도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즉시 김성만을 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내 김성만이 저를 향해 굽힌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붙잡더군요. 그동안 김성만이 저희 가게를 위해 쏟아주었던 정성과 최선을 다해 일하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가게 열쇠를 맡길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단 사실도요. 저는 김성만을 결국 해고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이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가게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김성만의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만 씨, 다신 이러지 마세요. 영문을 몰라 놀랐잖아요. 그렇게 묻는 제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떨렸던 것 같아요. 아들의 10번째 생일을 여간방에서 보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싶고 그렇게라도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을 그 마음이 헤아려졌거든요. 더구나 어린 아들이 조심스레 말하는 것을 들은 순간 김성만의 가슴은 찢어졌을 테죠. 아빠, 나 생일인데 불고기 먹고 싶어. 미역국도 먹고 싶어. 그렇게 조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상상이 되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틈틈이 집에서 먹는 반찬을 더 싸주고 메뉴에 없는 음식을 싸주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더군요. 안 그래도 엄마가 없는 첫 생일을 맞은 아들이니 더 마음이 아팠겠죠. 갑작스런 사고로 조리도구도 가스불도 없는 여간방에서 아이 생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문 닫은 가게로 그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싶고요. 아마도 김성만은 망설이다가 저희 식당을 떠올렸을 겁니다. 때마침 식당 열쇠를 갖고 있었고 밤엔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 이보다 더 좋은 장소도 없었겠죠. 그랬기에 그날 밤 김성만은 아이와 함께 저 몰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리 준비해온 불고기와 미역을 꺼내 조리했겠죠. 가게에서 쓰는 작은 불판과 냄비에 정성껏 음식을 차리며 김성만은 아들을 바라보고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을 지으며 외치는 그 한마디에 김성만은 마음이 놓이면서도 서글퍼 마음으로 울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니란 판단이 들면서 김성만을 더 이해하고 아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느꼈는지 김성만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하더니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주었고요. 그 후로 오랫동안 김성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늘어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김성만은 가장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었죠. 김성만이 누구보다 앞장서 가게 어려운 일들을 해줄 때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상황을 떠올려보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직원을 떠나보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아찔할 정도였죠. 다음 해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거라던 김성만은 그 후로 2년을 더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더니 작은 방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중학교에 가니 자신이 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전에 같이 일하던 곳에 자리가 나 다시 가기로 했다면서 가게를 그만뒀어요. 사장님께서 일부러 시급도 더 올려주시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더 주셔서 저와 저희 아들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탬이 됐나 모르겠네요. 덕분에 전 아이도 잘 키웠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김성만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김성만과 함께한 3년 동안 가게는 자리를 잡아 손님들도 제법 많아져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월급을 올려줬다고 해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려는 김성만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 다시 나가려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저희 가게에서 받는 월급의 거의 2배더라고요. 그만큼 더 김성만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랬기에 저와 김성만은 서로의 건투를 빌어주며 그렇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저희 식당을 조금씩 더 키워나갈 수 있었죠. 김성만이 직원들 교육 매뉴얼을 잘 짜준 덕에 김성만이 가게를 나가고도 저희 가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서비스 역시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김성만이 잘 갖춰주고 떠났기에 저는 그 덕을 보았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음식 맛에 더 신경을 썼더니 수요가 늘더군요. 수요가 늘다 보니 포장하시는 손님도 생기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지역에 직영점인 3호점까지 운영되었고 그 후론 가맹지점들이 계속 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그 작았던 가게는 어느새 여러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했고 수백 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었죠. 저희 그 모든 것이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준 직원들 덕으로 이룬 것이라는 것도요. 고마운 수많은 직원들 중 단연 최고의 직원은 김성만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게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간간히 김성만에게 연락해 잘 지내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떠나간 직원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김성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심을 찾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김성만이 떠난 후에도 저는 김성만 덕을 보는 셈이었죠. 김성만도 다시 다니게 된 회사에서 제법 자리를 잘 잡았는지 좋다고 하더군요. 형편도 많이 좋아져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고도 했고요. 그러다 시간이 제법 흐른 뒤에 김성만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죠. 그냥 지쳐서 하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라고 여기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저희 회사가 제법 알려진 프랜차이즈가 되었을 때 김성만이 한번 찾아와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잘 되실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되시니 제가 너무 기뻐요. 저도 이제 제법 지낼만해요. 그런데 그동안 조금 지쳤었나 봐요. 이제 우리 아들 대학도 가고 했으니 저는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김성만에게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로 오라고 하기도 해봤습니다. 여전히 저에겐 김성만이 최고의 직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성만은 한사코 거절하며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싶다더군요. 그 말을 하는 김성만의 표정은 정말 깊은 피로가 엿보였어요. 그제야 오랜 시간 자신을 갈아넣으며 버틴 사나이가 보였고요.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과 죽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켜낸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한 중년의 사내가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저로선 아쉬움이 크게 남았지만 더 이상 김성만을 설득하지 못했죠.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김성만과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안부 인사를 나누다 어느 순간 연락이 없게 되더군요.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혹여나 김성만과의 인연을 놓칠까봐 신경 쓰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서서히 뜸해지며 전처럼 연락이 오가진 못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생각으로 제 자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살아남으려면 앞만 보기에도 벅찬 날들이었으니까요. 김성만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 언젠간 다시 보겠지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최종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수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도 그 어느 지원자보다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미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답하는 태도 또한 성실했죠. 단정한 외모와 정확하고 차분한 말솜씨로 저희 회사가 바라는 대답을 하는 그 지원자를 면접관 모두가 마음에 들어할 정도로요. 면접관 만장일치로 그 지원자는 수석을 차지하며 최종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합격자들이 첫 출근을 하는 날 임원 모두가 그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이며 서로 자기 부서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요. 저 역시 그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나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날 면접장에서 제가 가장 깊이 감명받았던 순간이기도 했죠. 매년 직접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은 단순했지만 사실상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많은 지원자들은 성장, 성과 혹은 빠른 성취 같은 답을 내놓더군요. 물론 나쁜 답은 아니었지만 다소 뻔했죠. 그러나 그 신입사원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회사의 역사를 배우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속에서도 지켜온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의 과거를 배우고 현재의 직원들과 호흡하며 그 위에 제 미래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단순히 성과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정신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그 태도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이미 답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라면 우리 회사를 오래도록 든든히 지켜줄 수 있겠구나. 첫 출근 날 임원들 모두가
그 수석 신입사원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입사 첫날, 저를 마주한 그 신입사원은 긴장한 기색도 없이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김성만 씨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이 그 신입사원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이미 그 당시 김성만과 5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성만 씨라니, 20년 전 우리의 첫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그분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많이 커서 모르시겠지만 저 김성만 씨의 아들입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저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셨다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반드시 들어오기 위해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신입사원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더라고요. 순간 김성만을 떠올리며 놀라기만 했던 제 눈가에서 뜨거운 기운이 흐르더군요. 연락이 닿지 않던 김성만이 잘 키운 아들을 저에게 보냈다고 생각하니 그보다 더 값지고 고마운 선물이 없었으니까요. 김성만의 아들은 입사 후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성만의 아들이 성과를 올릴 때마다 눈여겨보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드디어 김성만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농부의 얼굴로 변해 있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더군요. 세월의 흔적이 역시나 김성만의 얼굴에도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친근하고 선하더라고요. 사장님, 제 아들이 드디어 회사에 들어갔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저희 아이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성만의 말엔 한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자부심과 안도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웃어버렸죠. 김성만이 저희 가게를 그만둔 게 17년 전이고 연락이 오고 가지 않았던 게 5년 전인데도 이상하리만치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김성만과 그 아들인 신입사원은 저희 가게에서 먹었던 10살의 생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니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저를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하는 이야기지만 불도 제대로 못 켜고 음식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잘못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혹시나 사장님이 아시면 아빠더러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하실까봐 혼자 걱정도 많이 했고요. 아빠의 모습이 제가 봐도 정직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다음날 그 허름한 여관방으로 돌아와 웃으시면서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이해를 해주셨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좋은 사람이 주는 도움을 받고 자란 어린이는 좋은 사람이 될 의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나름 오래도록 준비했어요. 아빠가 올려받으신 월급을 갚으려고요. 그때 사장님께서 모른 척 저희를 외면하셨으면 저희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요. 어려운 시절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해왔던 그 고백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한 거라곤 그저 김성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열심히 해준 김성만 덕에 제가 그 덕을 봤다고 설명했지만 그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웃는 두 부자의 모습이 아름다웠죠. 왜냐하면 회사를 키우고 보니 대부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긴 했지만 반대로 적게 일하고 인정은 크게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성과를 부풀리고 과도한 수당을 챙기는 바람에 성실히 일하는 동료들을 기만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성만은 자신이 한 노력과 그 결심보다 저에게 받은 사소한 배려를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 그의 아들까지 저에게 갚겠다는 모습은 감동적이더군요. 5년간 저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것도 저와 연락하고 지내다 혹여 자신의 아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더라고요. 아는 사람 아들이라 뽑아줬다는 그런 눈치를 받게 할 수 없었다면서요. 사장님이 그런 오해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회사에 입사했으니 이젠 마음껏 연락하고 지내요. 혹시나 그렇다고 저희 아들을 특별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신입사원은 곁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김성만의 말에 질색팔색을 하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그런 말 나오지 않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두 인정을 받을게요. 그러니 두 분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더니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력은 결실을 맺더라고요. 김성만의 아들은 수석으로 입사한 후 다양한 업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더니 해외 진출을 위한 발돋움이 되는 미션을 통과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김성만의 아들은 비록 처음 맡는 프로젝트였지만 탁월한 리더십과 꼼꼼한 계획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정도로 선임들을 설득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성과를 거두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게 되었죠. 모두가 수석 신입사원의 능력을 궁금해하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내고 있던 터라 김성만의 아들의 능력은 더 확실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김성만의 아들이 대견했지만 그 역시 저에게 그 공을 다 돌리더군요. 그때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믿고 기회를 주신 것,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됐습니다. 분명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와 사장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의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단순히 직장 내 성과를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은혜와 신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려운 시절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이어받아 다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은 세월을 넘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 같았죠. 그날 이후 김성만과 그의 아들은 물론 저 역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진심과 노력, 그리고 은혜는 변치 않고 오래도록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목표를 확인하게 되더군요. 김성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를 다시 노력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 김성만을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만약 제가 그날 김성만을 해고했다면 그의 아들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어쩌면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작은 선택 하나가 한 가족의 삶을 바꾸었고 결국 제 회사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결국 빛을 보고 선의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김성만의 성실함과 아들의 효심, 그리고 제 작은 배려가 함께 어우러져 지금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는 자축하는 마음도 생기면서요. 그래서 얼마 뒤 저는 회의실에 모인 임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저는 저의 가슴속 깊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빛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이렇게 정돈되지 않아 부끄러운 글이긴 하지만 사연을 보내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고 느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 김성만, 그의 아들이 나누는 그 감동스러운 배려와 감사처럼 깊은 감정들이 우리 사회를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김성만과 그의 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들의 성장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게 주고받은 신뢰와 은혜가 눈앞에서 결실을 맺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어 저도 기뻤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큰 결실을 엿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성만의 아들은 회사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주변의 존경을 받고, 김성만은 이제 마음 편히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의 작은 선택과 배려가 가져온 큰 결과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고 있죠. 저와 김성만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그 마음은 세월을 넘어 이어지고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제 자리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리라 믿으면서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